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리눅스, 유닉스의 권한 상승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리눅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일반 유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뭔가 실행을 하면 어떤 그 엑스큐션 파일이죠. 실행 파일을 엑스큐션을 시키면 루트 권한으로 상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권한이. 네. 그럼 뭐 어떤 파일을 실행을 해서 하면 될까? 그리고 이 실행 파일이 엑스큐션 파일입니다. 엑스큐션 파일. 이 엑스큐션 파일의 권한 모드가 어떻게 돼 있으면은 이 루트로 가느냐 이거죠. 또는 오너가 누구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이걸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시스템 해킹을 하는 주요 목적은 권한 상승이다. W킴으로 로그인해서 루트로만 갈 수 있으면 뭐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유닉스에서, 리눅스에서. etc 밑에 패스워드도 볼 수 있고, 뭐든지 예를 들면 시스템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 각종 기밀 정보, DB를 다 액세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킹이죠. 자, 센 유저 아이디, 센 유저 아이디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권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ls-l 보고 요거를 보고 권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바로 이 setUID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거를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일반 유저 아이디는 UCFree라는 계정을 이용을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냐면 사용자 아이디, 유저 아이디는 1000이고 그룹 아이디는 1000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권한을 가지려면 제로 아이디, 그룹 아이디도 제로, 루트, 그 다음에 빈 밑에 파셜. 자,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유저 아이디하고 그룹 아이디가 제로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시 프리라는 일반 유저가. 자, 그러면 계정이 누구인가를 식별하는 유저 아이디하고 그룹 아이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식별자죠. 식별자. 이 식별자를 이거 리얼입니다. 리얼 유저 아이디, 리얼 그룹 아이디라고 그래요. 자, 이게 갑자기 또 UID에서 리얼 유저 아이디, 리얼 그룹 아이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실행을 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유저 아이디하고 그룹 아이디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게 effective 유저, 실질적인 유저 아이디, 실질적인 그룹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그 파일은 이 W킴이 실행을 했는데, 자, 다시 뒤에 나오지만 예를 들면 a.out이라는 실행 파일을 W킴이 실행을 했는데 요거의 그 real UID는 예를 들면 어, 루트예요. 네. 이 이제 W킴이 실행을 하니까 얘가 루트 권한을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어렵나요? 약간 좀 어렵나요? 실행을 할 때는 다시 W킴으로 뭔가 작업을 하다가 어떤 a.out이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루트 권한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out이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까지는 루트 권한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out이 이제 exit가 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W킴의 권한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가는 이 루트 권한을 가는 거를 바로 effective user ID, effective group ID라고 해요. real user ID는 여기가 되는 거죠. 네, real user ID. 네. 그러니까 이 effective user ID, effective group ID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최초로 로그인할, 여기 설명 들어보죠. 최초로 로그인할 때 리얼 유저 아이디하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리얼 유저 아이디하고 이펙티브 리얼 유저는 같은 값을 갖는다. 처음 로그인. 위시 프리라죠. 위시 프리로 로그인할 때는 그 해당되는 파일에 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하고 리얼 유저 아이디, 리얼 그룹 아이디하고 이펙티브 유저는 같은 값을 갖는데 만약에 set 유저 아이디라는 비트를 세팅을 하게 되면 이 set 유저 아이디 비트를 가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만 프로세스 안에서 잠시 일치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리얼 유저 아이디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set new 아이디가 세팅이 되면 그럼 여러분들 set new 아이디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set new 아이디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리얼 아이디, UID하고 그룹 아이디라는 게 실제 리얼 유저 아이디하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리얼 그룹 아이디,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실행할 때 권한이 뭔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하고 이펙티브 그룹 아이디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고, 그거를 바꾸는 게 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바꿔주는 게 바로 set new 아이디 비트를 설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자, 가까운 예로 요걸 볼게요. 자, 패스워드라는 명령어를 쳐서 예를 들면 요 예는 만약에 위시 프리로 지금 로그인 아이디를 했어요. 로그인을 했어요. 패스워드 명령으로 패스워드를 설정하면 요 패스워드가 요 섀도우 파일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해시된 값이 섀도우 파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섀도우 파일의 그 모드를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64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리얼 유저 아이디가 루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리얼 유저 그룹 아이디가 리얼 그룹 아이디죠. 리얼 유저 아이디 섀도우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루트만이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고, 섀도우라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유저들은 읽기만 할 수 있어요. 라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그 디아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읽지도 못하고 라이트도 못하고 엑스큐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루트만이 리드 라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섀도우 파일이라는 건 당연하죠. 여기에 패스워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밀 정보잖아요. 그래서 접근 권한을 그렇게 통제를 해 놓은 겁니다. 보안상. 이게 만약에 666 모드로 되어 있으면 이건 vulnerability,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666으로 되면 누구든지 이거 읽을 수 있으니까, 또 라이트 할 수 있으니까 취약점 있는 거죠. 아무나 들어와서 이 섀도우 파일을 변경해 버리면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아이디도 로그인을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파일이라는 거예요. 자, 패스워드 명령을 해서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섀도우 파일은 권한이 이렇게 640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 루트만 리드라이트 권한이 존재하고 이 파일에 대한 권한 조정 접근이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이 모드가. 자, 그런데 일반 사용자인 경우,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뭘 예로 했을까요? 위시 프리로 할까요? 위시 프리로 로그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자, 위시 프리가 이 사람이 로그인 들어와서 여기 패스워드 요 명령어를 보면, 이 패스워드 명령어는 뭐냐면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이 아닙니다. 유저 빈 밑에 있는 요 패스워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위시프리가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서 패스워드라고 치면은 뭐가 되냐면 유저 빈 밑에 패스워드라는 요 명령이 실행이 돼요. etc 밑에 패스워드가 실행은 안 됩니다. 이거는 파일이잖아요. 그냥 파일. 그리고 요거는 엑스큐션 파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패스워드를 바꾸는 명령이에요. 현재 패스워드가 뭐냐?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변경할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new 패스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new 패스워드.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입력하라고 메시지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현재 패스워드는 1, 2, 3, 4인데 이거를 5, 6, 7, 8로 바꿨어요. 이렇게 5, 6, 7, 8로 바뀌면 이게 해시 값으로 바뀌어서 어디에 등록돼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등록이 되겠죠. 어라? 근데 이 섀도우 파일이 아까 640이었잖아요. 모드가. 루트만이 라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로그인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시프리예요. 루트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라이트가 되겠죠? 이게 라이트가 돼요. 루트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여기 유저비 밑에 패스워드라는 명령의 모드를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 얘가 read write x, read x, read write x 이렇게 된 모드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755 모드죠. execution은 돼요. execution은 어느 유저든지 가능한데 이게 execution이 된다 하더라도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그 뭡니까 패스워드 이 해시 값을 섀도우 파일에 저장을 하려면 이거는 루트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시 프리는 원래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를 set new id로 set new id로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set new id가 뭐냐? 요 x 자리에다가 s라는 거를 표기해요. s라는 걸. 그럼 s라는 걸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한번 볼게요. read write x 대신에 요 s가 들어간 거예요. 요거 권한 부여를 확인이 됐는데 요 s가 set new id다. 요 set new id는 요 앞자리 네 번째 여기 있죠, 여기 4000 set group id는 200 요렇게 세팅이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지워버리고. 자, 우리 모드에서 read, write, x, read, 만약에 x, 요런 모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패스워드 파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패스워드 파일의 이 모드가 어떻게 되는 거죠? 7, 5, 5 모드죠. 여기가 421, 421, 421의 값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set new id는 요 전체를 4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를 2의 값으로 생각을 하세요. 전체를 1로 값으로. 그래서 여기 요걸 set user id를 세팅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2는 set group id를 세팅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러면 요 오너의 자리에다가 set user id를 세팅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4로 하면 되는데 4에 대한 자리가 뭐 어떻게 여기 체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x를 s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s가 되어 있으면 755 모드라고 하지 않고 4755 모드라고 얘기를 해요. s가 여기로 바뀌어지면서 요 4는 여기에 s가 세팅이 되어 있는구나. 그러면 요거는 set new id가 세팅이 되고 execution도 설정이 된 거고 and set new id가 세팅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675로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가 또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S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set group id가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룹에 대한 것도 effective group id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실행을 할 때.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75 권한의 파일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755로 모드에서 요 S 때문에 이게 전체가 4라고 그랬죠? 요게 2이고 요게 1이고 앞에 네 번째에 4의 값을 갖는다라고 보여서 475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read write x, read write x, read write 요 앞에다가 좀 하나 뭐 s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엔 이미 우리 뭐가 있었어요? 디렉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캐릭터 디바이스, 블락 디바이스, 뭐 링크, 소켓, 뭐 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좀 자릿수를 넓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한다. 여기를. 그리고 모드를 할 때는 이게 75인데 여기에 S가 세팅이 되면 앞에 요 전체를 4라고 보니까 475 모드다. 만약에 여기가 S로 되어 있으면 675 모드다. 이렇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유자 권한 X 자리의 S는 그룹의 X 자리를 S로 바꾸어 사용을 한다. 그죠? 소유자 권한의 X 자리에 S. 그 다음에 그룹의 X 자리를 S로 바꾸어 사용을 한다. 이게 좀, 뭐가 좀 표기가 잘못됐네요. 콤마, 여기 콤마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S로, 그룹 경우에는 요걸 S로 바꾼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저빈 밑에 패스워드라는 패스워드 값을 바꾸는 그런 명령어, etc 밑에 패스워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는 뭐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스키 텍스트로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유저 빈 밑에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를 바꾸는 명령이에요. 이거 명령어예요. 요거의 권한이 475로 되어 있다. 여기 보면 S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위시프리라는 로gin을 해서 이 패스워드를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쭉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다가 위시프리라는 유저가 패스워드를 변경하려고 패스워드 명령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effective user ID가 루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루트잖아요, 지금. 그죠? 루트, 요 파일의 권한이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도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effective user ID가 루트 권한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실행은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쭉 실행이 되다가 패스워드가 바뀌고 이 명령어가 끝나면 다시 원산복귀해서 유저 아이디가 이게 1000번인가요? 뭐 1000번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가 0번으로 갔다가 1000번으로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쭉 어, 평민.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위시프리가 뭐 평민이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양반 모드다. 양반으로 갔다가 평민 모드로 다시 오는 거죠. 루트로 갔다가 일반 유저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setNewID예요. setGroup ID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패스워드 명령어 파일에 setNewID 권한이 주어지며 파일 소유자는 루트라고 그랬어요. 루트이므로 실행 시간 동안에는 파일의 소유자인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된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바로 여기 패스워드를 실행한 일반 계정, 위시프리라는 일반 계정의 권한이 위시프리로 되다가 패스워드를 실행을 하면은 바로 루트 계정의 권한으로 권한 상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루트가 뭐 막강한 권한이죠. 일로 가서 이게 패스워드 실행이 끝나면은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위시프리 권한을 가지고 또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etNewID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걸 어떻게든지 루트 오너를 가지고 이거를 setNewID를 설정만 할 수 있으면 백도어 뒤에 나와서 설명하겠지만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 놓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와서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뒷문을 열어 놓는 거죠. 뒷문을 열어서 만들어 놓는 거죠. 뒷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setNewID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거 패스워드 실행 전에 위시 프리로 하다가 이거를 실행하면 권한이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은 루트만이 이거를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드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 있었어요. 요렇게 640 모드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 위시 프리라는 사람이 이 패스워드 파일을 실행해서 값을 바꾸면은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접근을 해서 라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위시 프리는 others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permission denied로 나올 메시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permission SSON denied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에러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맞습니다. find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파일 소유자가 관리자이면서 파일 소유자가 관리자라는 건 루트이죠. 루트이면서 senuid bit를 가진 파일을 검색하는 명령어네요. find 명령어가. 자,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면 이 senuid로 설정되어 있는 파일들은 그 위험해요. 위험성이 있어요. 즉 취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OS 자체에서 이렇게 senuid bit로 설정되어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패스워드 명령어라든지 s 스위칭 유저, 그다음에 sudo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이니까 이제 유닉스 사용할 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뭐 이 서버를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유지보수 업체의 직원이죠. 직원이 이 우분투라는 서버를 유지보수하려면은 루트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뭘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 서버의 관리자가 누구에게 유지보수 업체 직원에게 뭐 1시간 동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루트 패스워드를 알려줍니다. 그럼 루트 패스워드를 알면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잠깐 이 사람이 어,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엑스큐션 모드로 만들고 체인지 모드에서 475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패스워드 1이라는 파일로 해서 자기 홈 디렉토리에 홈 디렉토리 말고 뭐 유닉스는 이게 디렉토리 체계가 돼 있어 좀 복잡해요. 저 깊숙한 곳에 뭐 USR 뭐 빈 밑에 뭐 include 밑에 이게 깊숙한 곳에 이렇게 숨겨 놓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고 로그아웃하고 가요. 자, 그 다음에 뭐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 패스워드 1이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백도어 역할을 해요. 뒷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사람이 일반 유저로 이 서버에 들어와서 이 디렉토리에 가서 이 패스워드 1이라는 걸 실행을 하면은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파일들이죠. 그래서 이 유닉스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이 find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 senuid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들을 보고 불필요하게 senuid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불필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네, 삭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왜? 취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약점.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요 find 명령어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루트부터 유저가 루트이고 퍼미션이 400 이상 4000 이상인 거 senuid bit가 세팅되어 있는 거를 exec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ls-l, il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면 이 바쉘을 이 루트로 항상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senuid bit를 설정을 해서 백도어로 이용을 하려면 한 번은 루트 권한을 들어와야 돼요. 한 번은. 예. 아까처럼 그 여기 얘기했잖아요. 유지보수 업체는 루트 패스워드를 관리자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를 하려면. 예, 그런 환경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루트가 빈 밑에 있는 바시엘을 테스트 밑에 바시엘로 카피를 하고 475 모드로 setUID 비트로 세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빨간색으로 보여져요. 우분투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주는 거죠. 이거 setUID 비트로 설정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계정이 예를 들면 W킴이다. W킴이라는 뭐 유지보수 업체의 직원이 와서 뭐 setUID로 되어 있는 걸 요 바시엘을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경우에는 그냥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지 않고 똑같은 유저 아이디 1000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하면 W킴이라는 일반 유저가 로그인을 해서 여기 빈밋 여기 뭐죠? 네, W킴 홈 디렉토리에서 TMP죠. TMP 밑에 있는 바쉘을 실행을 해요. 근데 이 바쉘은 빈 밑에 있는 바쉘을 루트가 카피한 거죠. 동일한 엑스큐션 파일이죠. 이 경우에는 setUID 비트 설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루트 권한으로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W킴은 바쉘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이때 아이디는 뭐가 돼요? 1000이에요. 그냥 W킴이라는 그 아이디로 실행을 해서 똑같은 바쉘을 실행을 하면 루트로 빠지지 아니하고 루트로 빠져서 실행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W킴 아이디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setUID 비트 설정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 개념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setUID 비트를 이용한 바쉘 획득인데 쉘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로 감싸게 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자, backdoor.c라는 거에 include stdio.h, standard io.h죠. 그 다음에 main, 그 다음에 setUID 0, secgroup id. 뭐 간단하죠? setUID를 0, 이게 루트의 유저 아이디고, 그 다음에 이게 루트의 그룹 아이디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시스템 콜을 해서 빈 밑에 바시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백도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475 모드로 모드를 바꿉니다.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워닝 메시지가 떨어져요. 근데 워닝 메시지가 떨어짐에도 실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지 모드 475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W킴이라는 일반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 백도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whoami 하면 W킴이라는 일반 유저 아이디죠. 1000이죠, 아이디가. 그 다음에 백도어를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쳐보면 이제 루트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W킴이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해서 지금 여기 백도어를 475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걸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도어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권한은 루트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 권한으로 여러 가지 뭐 기밀 정보를 뺏고 카피하고 해서 엑스트를 하면은 끝나고 다시 W킴으로 돌아와서 실행을 하게 되고 엑스트 하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자,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은 일반 유저는 볼 수가 없죠. 이 모드를 보면은 이게 거의 600 모드로 돼 있거나 또는 640 모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The Others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more라는 명령어를 setUID 비트를 475로 만약에 루트가 설정을 해 놓으면 이 more를 가지고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more가 실행이 되면 일반 유저라 하더라도 more가 실행이 되면 setUID 비트로 해서 루트 권한을 여기서부터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ore 해서 예를 들면 뭐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본다 그러면은 리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640 돼 있으니까 루트는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도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VI 에디터를 이제 setUID 비트로 주어진 프로세스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VI는 이게 편집기거든요. 유닉스의 편집기예요. VI에는 나노라는 편집기가 있는데 이 나노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워요. 근데
VI는 굉장히 뭡니까? 좀 기능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나노를 이용을 해도 되는데, 이 경우는 꼭 VI 에디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유닉스에서 편집할 때 그냥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나노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세뉴아이디 비트에 대한 실습을 하려면 VI 에디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I를 누르면 인서트가 되는 거고요. 인서트에서 이제 캐릭터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이스케이프를 누르게 되면 그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VI 그 명령어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O 하면은 그 다음 라인에 이제 인서트 하는 겁니다. 다음 라인에 인서트. 그 다음에 인서트가 다 끝나면 뭘 누르면 되죠? 이스케이프를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콜론 누르고 WQ 방망이 누르면은 이제 쉘 모드로 빠져나와요. 라이트 큐트 방망이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짜는 거예요. setNewID, 루트, setGroupID. 이거 루트로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VI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VI 이게 어떻게 돼요? 일반 유저가 이걸 475로 이제 바꾸고 W킴이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해서 VI를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vi 백도어라는 명령어다라고 이제 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루트 권한으로 들어간 편집기가 되는 거죠. 그죠? 루트 권한으로 들어간 편집기가 저기 되는 거예요. vi를 실행을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까처럼 세미콜론하고 방망이하고 예를 들면 유저 빈 밑에 밭쉘이 여기 있나요? 밭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루트 쉘 프롬프트가 떨어집니다. 루트 권한으로.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거를 실제 해본 건데 이거는 이제 컴파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설명하기가. 자, 네, 시연을 하기 위해서 우분투를 지금 부팅을 했고요. 자, 터미널로 들어가 두 개의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창.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하면은 이렇게 바로 루트로 로그인을 해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아이디 하면은 루트죠? 루트라는 권한을 한 번은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백도어를 심어 놓으려면. 왜? setNewID 비트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 권한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vi 백도어.c vi 모드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려면 i를 누릅니다. 그럼 인서트가 돼요. 그러면 include 이제 타이핑 하면 돼요. 인서트 모드로 들어가서 뭐 아래 한글 또는 뭐 MS 워드 하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리턴 키 하고 계속 편집을 하면 돼요. setNewID 제로 setGroupID 제로 그 다음에 시스템 콜 이거 시스템 명령어를 쉘 명령어를 이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끝나면 이스케이프를 누르라고 그랬어요. 이스케이프를 누르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은 세미콜론 그 다음에 W 퀴트입니다. 퀴트 끝나겠다. 라이트하고 퀴트하고 쉘로 빠져나와라 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죠? 조금 명령어가 조금 처음 하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5 vi 백도 그 다음에 vi 백도.c 탭을 누르면은 그 관련된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요. 빨리. 아주 좋은 기능이죠. 자, 이렇게 하면 워닝이 나와요. 근데 이걸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화면 클리어 시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vi 백도어가 저렇게 있지요. 자, 저거를 뭘로 카피해요?
wkim 홈 디렉토리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긴, wkim으로 로긴을 할게요. 아이고. 자, 로긴, wkim. 일반 유저 모드로 이제 로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who am I 치면은 who am I. 내가 누구야? 하면 wkim이죠. id 하면은 uid 1000, 그룹 id가 1000입니다. 자, tmp 디렉토리가 있네요. 그럼 tmp 디렉토리로 저거를 카피를 할게요. 카피 vi 백, 저거를, 네, vi 백, 아이고, 또를 홈 디렉, wkim이라는 홈 디렉토리, 물결이 wkim의 홈 디렉토리거든요. 이걸 절대 패스, 저걸 상대 패스라고 그러는데, 절대 패스를 잘 모를 경우에는 tilde wkim 하면 wkim의 홈 디렉토리에 tmp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wkim, 네, 유닉스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senuid bit로 바꿔야 되겠죠? 4755 vi 100도. 자, 그러면 저게 빨간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senuid bit로 되고, 오너가 누구야? 이 파일의 오너는 루트예요. 한 번은 루트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백도어라는 거를 프로그램 심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wkim이라는 일반 사용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고. 그래서 ls-l 치면, 그 다음에 tmp로 가서 클리어하고 ls-l 보면, 네, 여기 vi 백도어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wkim 사용자로 백도어를 실행하면 vi 편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저빈 밑에. 그죠? 그 다음에 이 바쉘이 어디 있냐면은 바쉘이 유저빈 밑에 있네요. 어떻게 돼요? 편집기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 wkim이라는 사람은 이 편집을 하려고 지금 vi 백도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루트 권한을 가진 바쉘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올 때 이스케이프를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라고 그랬죠. 여기서 방망이를 느낌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유저 빈 밑에 바쉘을 불러라 라는 명령이에요. 하면 이렇게 떨어지죠. 쉘로 떨어진 거예요. 이때 권한이 누군가 볼까요? 루트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w킴으로 들어와서 이 vi 백도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루트 권한을 획득한 겁니다. 권한 상승을 한 겁니다. 뭐 이때부터는 뭐 이 우분투를 점령을 한 거죠. 그죠? 점령을 해서 이 악의적인 만약에 블랙해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뭐든지 우분투 서버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계속 진행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다 시연을 거쳐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s- 이 senuid 중요성은 앞으로 우리 버퍼 오버플로우를 학습을 한 14주차인가 13주차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때도 활용이 돼요. 예. 포맷 스트링이라든지 레이스 컨디션 어택 할 때도 이 senuid 비트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senuid 비트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꼭, 예, 뭐 시험을 준비하기보다는 하여튼 시스템 보안에서, senuid 비트는 꼭 기억을 해서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서버를 관리할 때 없애야 되는구나. 불필요하게 senuid가 세팅이 되어 있는 파일, 엑스큐션 파일을 찾게 되면은 이거는 혹시 백도어 기능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건 어떻게 돼요? RM, 리무브 시켜야 돼요. 딜리트 해야 돼요. 자, 요거는 ls-l에 뭐 보는 건데, 요거는 다 배운 거죠. 요 옵션을 쓰시면은요, 요 파일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켜놨으니까. 네, ls-al, 뭐 sh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저 17K 요 백도어가 vi 백도어가 17K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파일 사이즈 볼 때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 옵션을 한번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윈도우 계정과 권한체계에 대해서 또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